예, 오늘 서울 시내에서 큰 사고들이 여럿 발생했습니다. 먼저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요.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1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현장 모습부터 좀 볼까요? 예, 저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. 지하철역 서대문역도 환승역이고요. 저기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차가 오고 횡단보도도 많고 뭐 그런 곳이어서 인명피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홍종선 기자님, 자, 인도로 차가 돌진하는 사고들 꽤 있었는데 이번엔 버스가 돌진을 했습니다. 사람들 많이 다쳤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오후 1시 27분경 원래 이제 독립문 방향에서 경찰청 앞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직진하는 704번 시내버스입니다. 근데 이 시내버스가 영천시장 지날 때쯤 중앙 분리대를 긁었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차량과 오토바이 치고 나서 운전기사는 뭐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직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이때 교통섬에 있던 행인들, 서 있던 분들 치고 또 그 앞에 인도에 있던 행인들 치고 나서 농협 신관 건물에 가서야 거기에 들이받고서야 이 버스가 멈췄습니다. 예. 이 과정에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서 2명은 중상인데요. 이 부상자 중에는 버스 기사도 있고 이제 버스에 한 10여 명, 10명 안팎이 탔는데 그중에 좀 버스 앞쪽에 탔던 여성분이 좀 다쳤다고 해요. 예. 그런데 피해는 인도에 계시던 행인들이 더 컸습니다. 그러겠죠. 그 중에서도 그 바로 농협 신관 앞에 있던 그 행인들 가운데 50대 여성 김 씨, 또 30대 남성 홍 씨가 이 두 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자, 지금 보이시죠? 이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이 농협 빌딩을 들이받고서야 건물과 추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. 농협 그 앞에 건물 앞에 사실 저기가 저희 스튜디오와도 가깝습니다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 아는 곳인데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고요. 또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넉넉하게 있어서 저곳으로 차가 돌진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. 그런데 버스가 돌진해서 빌딩을 들이받고 설 때까지 큰 사고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인도에 서 있던 분들이 지금 피해의 중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. 목격자 목소리들도 더 들어보시죠. 이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횡단보도 앞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. 갑자기 이제 영천시장 방면 쪽에서 큰 굉음이 났고요. 그래서 그쪽을 한번 바라보니까 파란색 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연속해서 충격을 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제 쪽으로 돌진을 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이제 몸을 피했던 상황입니다.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어떤 차가 승용차를 좀 크게 충격을 했었던 것 같고 곧바로 교통섬이랑 그리고 농협은행 근처에 계시던 시민분들이 좀 미처 버스를 피하시지 못한 게 아닌가. 그렇게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버스가 계속 충격을 하면서 원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좀 급하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 버스가 쓰지도 않고 계속 직전으로 급하게 확 달리더라고요. 멈추지 않고요. 쾅 소리가 2번 이 중앙에 한번 울렸고 그리고 또 지나가서 이 끝에 쪽으로 해서 두 번 더 울린 다음에 이 코너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봤어요. 근데 거기 농협 건물 앞에 딱 거기서 멈췄더라고요. 버스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우아장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것까지만 전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. 자, 다행히 화를 면한 분들, 목격자분들의 말씀 들어봤고요. 홍 기자님, 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도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? 네, 이 10명 안팎의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직진해야 되는 차가 좌회전을 들었고 사실은 그 사거리를 지날 때요.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. 말하자면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핸들을 이제 꺾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놀랐을 텐데 예. 이 버스 승객의 말씀에 따르면은 버스가 마치 급발진하듯이
듯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다. 급발진이요. 네, 그리고 이제 내리고 나서 멈추고 나서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버스를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았지만 말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했다 이렇게 지금 버스 승객께서 전하고 계신데 경찰은 혹시나 음주운전인가 해서 검사했지만 음주운전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요. 예. 추가로 약물 검사 등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예, 뭐 대낮에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혁재 변호사님, 일단 뭐 음주는 아닌 것 같고 약물 최근에 이제 택시 기사분이었나요? 감기약을 먹고 성분이 검출됐던 사고를 냈던 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일단은 지금 경찰 소방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유력한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미작동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? 첫 번째는 운전자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. 운전자가 대표적으로 뭐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었을 때 그러면 아무리 자동차가 정상적인 차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. 반면에 운전자는 그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특히 브레이크나 악셀 같은 게 고장 나면은 차가 제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니까 네. 둘 중에 하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떤 음주나 약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네.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뭐 예컨대 급발진 주장 많이 하는데 급발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정비 같은 것들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. 그렇군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CCTV가 가려지고 책임이 그 부담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. 예.